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평선이 7일선이 이제 올라탔죠. 예, 올라탔죠. 제가 올라탈 거라 그랬죠. 7일선이 가장 먼저. 며칠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근데 지금 올라탔어요. 240, 360 자리를 넘어섰어. 그리고 그 뒤로 이제 21선이 붙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그리고 51선이 그 뒤로 붙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딱 그 모양이죠. 지금 51선이 이렇게, 그리고 121선이 그 뒤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241, 361선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면 그때 이제 떡상 할 겁니다. 개떡상.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제 아침 일찍 좀 놀라셨죠? 바이든이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좀이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그나마 욕을 덜 얻어먹을 때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지금 현 부통령, 흑인 여성이죠, 카말라 해리스에게 대선 출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죠.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몇몇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경선을 치러야 된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바이든 불출마, 암호화폐 업계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바이든이 손을 든 순간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암호화폐를 홀드하는 사람들의 사인이죠. 사인. 나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는 표식. 트위터 사진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레이저 아이를 노출했습니다. 아직도 선거는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모르죠. 트럼프는 솔직히 믿기 힘들죠. 인정하시죠? 어쨌든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부했고 비트코인을 싫어했고, 그리고 현금, 캐시를 굉장히 좋아하죠. 현금 캐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은닉하기가 편하죠. 공사치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현금을 아주 사랑합니다. 꽤 꼰대적 생각이죠. 근데 아직도 어르신들 결제할 때 현금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죠.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드디어 약간 사인을 주고 있죠. 레이저 아이까지 노출을 하면서 대놓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때쯤 한 번쯤 입을 털 때가 됐는데 어떤 코인을 언급할 건지, 또다시 비트코인을 언급할 건지, 아니면 도지 아빠 도지코인을 언급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는 솔직히 떳떳하게 XRP를 이야기할 건지. 이거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너무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비트코인 갖고 있고 도지코인 갖고 있고 XRP도 갖고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전 세계적 관종, 돈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 테슬라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게 뉴럴링크죠. 뉴럴링크를 통해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일론 머스크가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에 따르는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스트레스도 높아지겠죠. 현대사회, 지금의 사회는 확실한 건 스트레스와 연봉은 정비례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XRP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지갑이 빵빵하지 않는다면 아직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결국 털어버리고 XRP가 개떡상을 하겠죠. 제발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가 떨어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21일 암호화폐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포물선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SEC가 주요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을 정리하고 트럼프가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은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기회가 된 것 같다. 갠슬러 위원장과 워렌 상원 의원이 과거 잘못된 백악관 정책을 이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드디어 미국이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보이시죠? 해리스 단 한 번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 아마도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듯 싶다. 그런데 굉장히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뭔가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벤트를 만들겠죠. 충분히 대중의 시선을 끌만한 정책. 미국 인구의 5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민주당만의 암호화폐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거 막바지에 히든카드, 다크호스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가 돼서 완벽하게 떳떳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국가 자격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를 할 건지,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땡기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리플과 SEC 소송이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해리스는 디지털 통화, 그리고 토큰화, 블록체인, NFT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입장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5일 비공개 회의가 일정이 잡혔죠. 그때 뭔가 해결이 날 건지,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킬 건지. 어쨌든 지금 해리스에게 필요한 건 지지율, 그리고 그 지지율을 끌어당길 만한 가장 큰 이벤트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지금이라도 좀 비트코인 백서를 좀 보고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 XRP가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를 좀 제 영상을 보면서 구독하시면서 좋아요도 누르면서 영상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XRP 월별 RSI가 상대 강도 지수가 6년 하락 추세 돌파를 시도하려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난 강세장이 올 것 같다. 2017년 데이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회사 센티멘트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차트까지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에서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헛방은 아니겠죠.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월봉 RSI를 이야기하면서 6년 반 동안의 하락 추세였던 상대 강도 지수가 이제 7월 10일, 15일 3억 개의 XRP를 매수했던 데이터를 보면서 그 하락 추세선의 끝자락에 온 것 같다. 그동안 가격은 대칭 삼각형에서 통합되어 왔다. XRP가 이번 주기에서 가장 큰 상승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이 드디어 형성됨에 따라 XRP가 무려 6만 1000% 정도의 상승을 노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제가 영상에서도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엘리어 파동, 항상 그때에 맞춰서 그 차트는 똑같은 파동을 보인다. 그리고 그 지점에 다시 온 것 같다. 차트가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군중의 매수 심리가 다시 찾아온 걸까요? 결국 군중의 매수 심리가 인간 차트가 지금의 차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호재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 보이시죠? SEC와의 법적 싸움은 아주 빨리,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근데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송이 가볍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라는 식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지금 25일 비공개 일정이 잡혀있죠. 목요일 정도까지는 어쨌든 다시 또 884원을 재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합의가 불발된다거나
미팅이 연기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팅이 캔슬되거나 연기되면 또다시 잡힙니다. 아마존의 기우제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SAC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어쨌든 갈링하우스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당파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를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 양측에서 입법적 추진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충분히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항상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게리 겐슬러 SEC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게 정말 꼴보기 싫고 그게 정말 짜증난다. 미래를 좀 보아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직시해라. 탁상 공론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는 리플과 SEC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전체 회사와 SEC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겠다. 2억 달러 정도 지금 법적 비용을 소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표현을 했네요. 거의 2억 달러 정도 소비를 한 걸로 보면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이제 이 업계의 CEO들은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리플을 제외한 어떤 암호화폐 회사가 법적 비용을 2억 달러를 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위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카르다노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 저스틴 선? 비탈릭 부텔린? 아마 그들에게 2억 달러를 준다면 그들은 코인을 사서 떡상을 시키고 그냥 이 시장을 떠나버리지, 아마 소송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은 남다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어떻게든 그냥 멘트를 쥐어짜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놈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나마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신뢰도가 높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법적 싸움은 아주 빨리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나가겠죠.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